생각을 하네요. 자, 이제 잠들 깼죠? 자, 보겠습니다. 필수예제 3번부터 볼 건데요. 필수예제 3번부터는 기본 스타일, 정석 스타일로 가는 건 안 할 거고요. 정석 스타일 빼고 꼼수를 써서 하는 법을 주로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3번 문제 볼 건데 3번 문제는 되게 특징적인 애예요. 요거를 요런 형태로 규정해주면 좋겠어요. 미지수 곱하기 F 실수 뿔마 마이너스라고 하자. 마이너스 실수 곱하기 F 미지수. 요 형태라고 정의를 해주시겠어요? 저 형태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지금 좀 할 거거든요. 우야, 저런 형태를 볼 거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고, 저게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좀 해봅시다. 지금 이 문제가 저거랑 같은 유형인 이유가 요 앞에 x제곱이 무슨 역할을 하겠어요? 미지수 역할을 할 거고, 얘가 F실수. 좋아요. 잘 따라오고 있네요. 오늘도 직각이 문제 있으니까 파이팅 하시고, 얘는 이제 F 미지수 역할이겠죠? 그럼 얘는 실수가 없나요? 실수 어디 있어요? 1. 좋아요. 여기 1 있는 거 1. 얘가 실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요 유형을 어떻게 푸냐면요. 아주 특징적이에요. 잘 보세요. 여기다가 실수 곱하기 F 실수를 더하고 빼요. 그럼 전체 값에는 영향이 없으니까. 요게 핵심입니다. 저 유형은 요렇게 푼다. 요게 핵심이에요, 요거. 그럼 이 문제도 저런 식으로 변형을 한번 해보자. 자, 실수, F 실수니까 여기서 뭘 빼요? 실수, F 실수에서 1, F1 더하기 1, F1 그 다음에 빼기 F, X의 제곱 한 다음에 뭐로 나눠요? X 빼기 1. 그러면 이 다음이 중요한데 이 다음에 무조건 외우세요. 앞에 2개, 뒤에 2개. 편가르기 할 거예요. 앞에 2개, 뒤에 2개. 아이고 이거 잘못 되는데. 그 다음에 식을 나눠서 써줄 겁니다. X가 1로 갈 때 X 빼기 1에 X제곱 F1 빼기 F1 이제 1은 생략해 볼게요. 더하기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빼기 1에 F1 빼기 fx 제곱. 이렇게 해놓고 이제 각각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얘가 1번, 얘가 2번이 되겠죠? 1번부터 정리 들어갈게요. 요거예요. 그러면 지금 위에 뭐가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F1. 좋아요. 묶어줄 겁니다. 게다가 요렇게. 자, 그럼 위아래 어떻게 될까? 약분되겠지. 그럼 뭐 돼요? X 더하기 1. 그러면 식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더하기 1F1이니까 뭐가 됩니까? 2F1. 그럼 2F1 문제에서 나와 있을걸요? F1이 얼마라고? 네. 그럼 요건 이제 이렇게 1번을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 2번도 볼게요. 지금 2번 쓸 수 있겠지? 2번도 꼼수로 바로 계산할 거예요.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빼기 1분의 단
fx 붙은 게 앞에 오는 게 좋으니까 마이너스로 묶어줄게요. fx제곱 빼기 f1 요렇게. 그러면 여기가 x제곱 빼기 1이고 x1로 가면 0 되니까 밑에 뭐 해야 된다고? x제곱 빼기 1이 되게끔 만들어주라고. 어떻게? 밀어서. x 빼기 1 원래 있던 애 옆으로 밀어놓고 x제곱 빼기 1 깔고 x제곱 빼기 1 얹고. 오케이. 이렇게 해주시라고요. 그럼 얘가 뭐가 된다고요? 뒤에 거의 프라임이니까 마이너스 f 프라임 1 곱하기 얘는 뭐가 됩니까? x 더하기 1 마이너스 2f 프라임 1이 된다. 그럼 저 식은 최종적으로 뭐가 되는 거야? 1번이 2f1 2번이 2f 프라임 1이라는 결론이 난다. 짜잔. 여기 빼기 있다 얘기들아. 여기 빼기 있다. 빼기. 선생님처럼 이렇게 무시하면 안 돼요. 빼기 있어요. 빼기. 마이너스까지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필수예제 3번은 어렵지 않게 풀 수 있고요. 요거 때문에 선생님이 바로 그 앞에서 끊었어요. 그 다음에 이 4번 문제 볼 건데 어떻게 풀면 좋을지 한번 생각들 해보시고요. 아이고. 4번 문제는 지금까지랑 살짝 달라 보여요. 어떤 부분이 달라 보이나요? 뭐라고요? fx가 위에가 아니라 아래에 있죠? 그게 핵심이에요. 그렇지만 어차피 푸는 건 똑같다. 어차피 푸는 게 왜 똑같은지 보여줄게요, 얘들아. 요걸 풀기에 앞서서 요거 하나만 확인해 볼게요. 2는 얘들아 2분의 1 분의 1인 거 알고 계시나요? 그거랑 똑같아요. 요 위에 있는 얘를 밑으로 내리면 x세제곱 빼기 1분의 fx 빼기 f1에 분의 1 하면 되거든요. 어차피 똑같은 식이 돼요. 그래서 굳이 이렇게 나누지 않고도 원래 풀던 거랑 똑같이 풀면 되겠구나 하면 돼요. 근데 단 프라임이 어디로 붙겠어? 분모에 붙는다. 분자가 아니고. 자, 그럼 이런 식으로 바꿔서 푼다고 하면 문제를 다시 보죠. x가 1로 갈 때 자, x 1로 가면 0으로 가죠. 그쵸? 그럼 이럴 때 어떻게 꼼수로 푼다? 밀라. x 세제곱 빼기 1 밑에 깔고 요 밑에 뭐 와요? x 빼기 1. 요 위에 x 빼기 1 오는 겁니다. 그럼 저 분모는 f 프라임 1 곱하기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분의 1이니까. 근데 이것도 분에 있는. 그러면 3분의 f 프라임 1분의 1이니까 f 프라임 1분의 3이다. 이런 식으로 푸셔도 좋고 아니면 그냥 처음부터 가는 방법도 있어요. fx 빼기 f1 두시고 여기를 미세요. 어떻게 밀어도 상관없어요. 밀든 상관없어요. 밀기만 하면 돼요. 그럼 여기 x 빼기 1 오고 x 빼기 1 오고 그 다음에 이 밑에 x1로 보내고 그럼 얘가 뭐가 돼요? f 프라임 1이죠. 그래서 f 프라임 1 곱하기 3 f 프라임 1 곱하기 3이 아니라 f 프라임 1이 밑으로 깔리죠? f 프라임 1 분의 3 바로 이렇게 푸셔도 된다. 굳이 뒤집지 않고도 그것까지만 알아주세요. 필기 다 되셨으면 4번 문항으로 넘어갈 건데요. 4번 문항도 두 가지 풀이법이 있어서 두 가지 모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오야. 이 문제를 정말 다양한 문제에서 볼 수 있어요. 정말 많이 쓰이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되게 다양하게 나오는데
이 문제를 푸는 법을 일반적으로 푸는 방법이랑 그냥 이 문제만 풀 수 있는 방법이랑 두 가지 모두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셨죠? 그럼 보세요. 하나를 일단 x도 들어가고 y도 들어간 식이에요. 그러니까 fx 더하기 y는 fx 더하기 fy겠죠? 자, 이 상태에서 x랑 y랑 둘 다 내가 0을 넣어볼게요. 여기도 0, 0, 0, 0. f0 찾기 먼저부터 하는 겁니다. 그러면 f0은 뭐가 돼요? 2f0. f0은 뭘까요? 0이겠죠. 요걸 하나 확인을 하셔야 돼요. 첫 번째. F0은 0이구나. 이런 문제 푸는 스텝을 알려주는 거예요. 스텝 1, F0 찾기. 저 문제가 정말 많이 변형이 되고 저게 변형되기 전 가장 기초적인 단계인데 변형꼴까지 지금 알려줘 버리면 니네 머리 터질 테니까 일단 여기까지만 알려줄게요. 원래는 여기서 조금 더 가야 돼요. 근데 여기까지만 알려줄게요. 그 다음에 2번. F0이 0인 걸 알았으면 빼주실 거예요. 식에서. 그래서 원래 식이 얘라면 어차피 0이니까 빼도 상관없죠? 그래서 F0을 하나 빼줄 거예요. 요렇게. 요게 2번입니다. 요거 빼주는 거. 3번 fx 넘기기예요. 니네 편한 건 y겠다. fy 넘기기로 합시다. fy 넘기기. 그럼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fx 더하기 y 빼기 fy. 이런 식으로 식이 정리가 돼요. 그럼 얘들아, 요때 잘 보셔야 돼요. 잘 캐치하셔야 돼요. 얘랑 얘 사이의 간격 얼마예요? x죠. 요 둘 사이의 간격 x예요. 얘랑 얘 사이의 간격 얼마예요? x. 둘이 어때요? 간격이 지금? 똑같아요. 간격 일치하는 거 확인하셔야 돼요. 3-2번이라 쓸게요. 간격 일치하는지 확인. 아까도 말했지만 여러 가지 변형 버전이 있어요. 그냥 가장 기본 베이직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이 상태에서 간격 일치하는지 확인했으면 4번. 간격으로 나누기. 엄밀히 말하면 간격이라는 표현보다는 x 변화량이겠죠? 근데 이렇게 따지면 니네가 헷갈리지 않았으면 얘도 x고 쟤도 x고 다 이래요. 이러니까 선생님이 그냥 간격이라고 한 거예요. 편의상. 간격이라고 하셔도 돼요. 수학적으로 맞는 표현은 아니지만 너네가 원리를 이해할 때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럼 간격으로 나누기. 그럼 간격이 x니까 나눠볼게요. fx 더하기 y 빼기 fy 나누기 x는 fx 빼기 f0 나누기 x. 자, 5번은 뭐 할 것 같아요? 간격을 어디로 보낼까? 0으로 보내기. 극한 취하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양쪽에 리미트 달아줘야겠죠?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자, 그럼 간격을 밑에 깔고 간격도 0으로 가고 위에도 0으로 가요. 그럼 무조건 뭐라고? 뒤에 거에 프라임. 그럼 얘 뒤에 거 프라임 하면 뭐 돼요? f 프라임 y는 f 프라임 0이래요. 보이세요? f 프라임 y는 f 프라임 0이래요. 그 말인즉슨 여기다 뭐가 들어가도 무조건 뭐다? 0의 프라임 값과 같다. 뭐가 들어가도.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f'2를 구하라고 했는데 f'2는 뭐랑 같다? f'0이랑 같아서 4다. 라고 푸는 게 정석적으로 푸는 방법이고 저걸 활용한 모든 문제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게 모든 문제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고 그냥 아주 단순하게 가면 우리가 f'2를 찾기 위해서 필요한 건
리미트 뭐 x가 0으로 갈 때 f2 플러스 x 빼기 f2 나누기 x죠. 요거를 쟤를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2 플러스 x는 여기다 2x 넣은 거랑 똑같단 말이야. 그럼 뭐예요? f2 fx 빼기 f2 고 그럼 이 식은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fx랑 같은데 아까도 알았다시피 f0은 0이라서 빼줘도 상관이 없으므로 둘의 간격이 밑에 깔려서 얘는 무조건 뒤에 거의 프라임인 f'0과 같다. 그래서 f'2는 f'0과 같아서 4다라고 푸는 거고요. 얘는 f'2랑 f'0이 같은 건 알지만 나머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거고 쟤는 모든 값에 대해서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실전에서 보게 될 문제들은 저거보다 더 어렵게 나오니까 저 방식을 반드시 익혀두셔야 되고 자기가 아직 고2라서 완벽하게는 잘 모르겠고 대충 이해는 좀 되고 싶다 하면 이 정도까지만 이해하셔도 돼요. 그러면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요. 자, 보겠습니다. 아까 얘기했어요. 선생님이 미분계수는 접선의 기울기와 같다고. 요 간격이 무한히 가까워지다 보면 요 점을 타고 저 Q에서 출발한 점이 점점 간격을 좁히면서 P에 가깝게 되면 P랑 이게 P인가 아닌가 싶은 그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되니까 접선의 기울기와 같다라고 했는데요. 혹시 접선이라는 표현이 모르는 친구 있을까 봐. 스치듯이 닿는 선을 말해요. 뚫고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니네 접선에 접한다라는 표현 수상할 때 엄청 해요. 어떨 때? 2차 함수와 직선이 접할 때. 2차 함수가 x축에 접할 때. 원의 직선이 접할 때. 이런 식으로 접하다라는 표현에 대한 얘기는 계속 나왔기 때문에 그 접하는 상황에서의 선을 찾는다, 직선을 찾는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필수예제 5번을 가지고 한번 보여줄게요. 실제적으로 저걸 어떻게 쓰라는 건가 싶을 수 있잖아요. 그걸 한번 보여줄게요. 함수 fx의 그림을 주고 평균 변화율 f'A, f'B를 찾으라는 건데요. 지금 얘를 가지고 볼게요. 지금 이 문제에서 여러분이 찾아야 되는 거는 이거랑 요거랑 요 세 가지 찾는 거예요. 자, 얘네 둘은 뭘 찾는 거야? x는 a 또는 b에서 a, b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찾는 거라 그랬어요. 접선은 스치듯이 쓸고 나가는 거다. 그럼 얘들아 보자. 요 점에서 스치듯이 쓸고 나간대. 약간 요런 느낌으로 가겠지? 요 점에서 쓸고 나가면 요런 느낌으로 갈 거야. 그지? 기울기는 얘가 훨씬 가팔라요. 그죠? 그럼 얘는 기울기니까 f'A가 f'B보다 크다. 말이 되죠? 그 다음에 A와 B 사이의 평균 변화율이에요. 평균 변화율. 그럼 어떻게 찾습니까? 얘랑 얘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얘들아 이 기울기가 제일 가파르고 그 다음이고 그 다음이 되겠네. 이해되세요? 쭉 이렇게 가고 있죠? 그래가지고 얘가 중간에 끼겠다. 그러니까 f'B가 제일 작고 fB 빼기 fa 나누기 b 빼기 a 요렇게 관계식이 성립한다. 자, 이걸 가지고 니네가 나중에 이제 미적분에서 배우는 거를 바로 캐치할 수 있는데 얘들아 지금 봐봐. 요렇게 생긴 그래프를 우리가 위로 볼록한 그래프라고 하거든요. 접선의 기울기가 지금 점차 어떻게 돼요? 줄어들고 있죠. 위로 볼록한 쪽에서는 크다가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작아진다.
점점 작아진다. 이렇게 생기면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작아진다라고 볼 수 있고, 또 다르게 말하면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작아지면 이렇게 된다. 단, 양수 범위에서. 지금 양수죠. 이런 식으로 해서 너네가 찾을 수 있어요. 미적분 들어가면. 이제 미분을 2번씩 해가면서 요걸 찾는데요. 그건 그때 얘기고, 선생님이 얘기만 해준 거예요. 나중에 이렇게 찾는다는 거. 근데 니네 이거 수상할 때도 했어요. 이미 이렇게 찾지 않고 찾을 수 있는 거. 위로 볼록인지 아래로 볼록인지. 뭐게요? 응? 최고차기에 쓸 수도 있고요. 요거 혹시 요거 관계 알아요? 클 때, 같을 때, 작을 때. 이건 번외긴 한데 한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알아요? 자, 지금 한번 볼게요. 어떤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가 A고 여기가 B예요. 그러면 A랑 B의 가운데 있는 점에서의 함수값 여기겠죠. 얘는 A의 함수값과 B의 함수값의 중간 지점 이겠죠. 그러면 이 값보다 이 값이 크죠. 그럼 어떻게 돼요? 아래로 볼록인 거예요. 그래서 얘보다 얘가 크면 아래로 볼록. 그럼 반대로 얘가 더 크면 어떻게 되겠어? 위로 볼록이겠지? 둘이 같으면 직선. 그래서 수상하 단계에서는 이렇게 배우는데요. 수상하를 넘어서서 미적까지 가면은 이제 이렇게 갔다 저렇게 갔다 왔다리 갔다리 막 오고 막 이러니까 그걸 한 번에 알기 위해서 이계도 함수라는 걸 차용한다. 그러니까 이걸 괜히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출발해서 거기까지 가는 거고 이걸 하기 위해서 수상하 때는 저렇게 해왔었다. 라는 걸 설명해 주려고 선생님 지금 얘기 꺼낸 거예요. 한번 정리를 해 놓으시고 잊으시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평균 변화율의 극한을 취해서 미분계수를 찾고 미분계수를 이용해서 접선의 기울기 찾고 여기까지 왔어요. 계속해서 극한에 대한 얘기를 나눴죠? 이제는 연속과 미분 사이의 관계성에 대해서 볼 거예요. 연속과 미분 사이의 관계성. 그래서 걔를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이라는 테마로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 우리 연속이라는 걸 먼저 배웠으니까 연속부터 얘기를 할게요. 연속이기 위한 조건이 뭐예요? 첫 번째, 극한값이 존재하고 두 번째, 함수값도 존재하고 세 번째, 둘이 같다. 너무 잘하네. 복습 철저하게 해야 돼요. 수투 무너지면 아무것도 못한다. 이렇게 돼야 돼요. 연속이 되기 위한 조건. 왜? 저기요. 연속이 되기 위한 조건이 이건데요. 미분 역시도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미분도 조건이 있어요. 누구나 다 미분이 된다 이게 아니에요. 아까 선생님이 맨 처음 미분 얘기하면서 너네한테 그랬어. 평균 변화율에 무엇이 존재하면 미분이 가능하다? 그렇지. 그럼 평균 변화율에 극한값이 존재한다잖아. 얘도 결론은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거잖아.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건 뭘 확인해야 돼? 좌극한, 우극한, 같은지. 그럼 미분에서 평균 변화율의 좌극한과 우극한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요.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라고 불러요. 좌미분계수는 평균 변화율의 좌극한이고요. 우미분계수는요, 평균 변화율의 우극한을 말해요. 그래서 이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같을 때 우리는 이 함수가 미분이 가능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가 같을 때 미분이 가능한 함수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미분 가능한 함수는 연속인 함수 안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미분 가능한 함수는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같은데 이런 함수를 우리가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부르고 미분이 가능한 함수는 연속이 된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요. 미분이 가능한 함수는 자동으로 연속인 함수에 들어가요. 왜냐면 카테고리 연속이 더 크니까요. 근데 이 바깥에 여집합은 뭘 의미할까요? 한글로 표현하자면 여기 여집합은 뭘 의미해요? 연속이지만 미분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지. 연속이지만 미분은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걸 알아두셔야 되는데, 자, 이쯤에서 여러분의 수화 실력을 한번 살펴볼까요? 두 명제가 있어요.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다. 연속이면 미분 가능하다. 두 명제 모두 참일까요? 두 명제 모두 거짓일까요? 둘 중에 하나만 참일까요? 하나만 참이에요. 누가 참이에요? 맞아요.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다는 참이에요. 그런데 연속이 미분 가능하다는 참이 아니에요. 이건 거짓입니다. 이게 왜 거짓이 되는지, 미분은 불가하지만 연속인 함수에 뭐가 있는지 그 뒤에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게요. 이거 뭐 똑같은 내용. 요거거든요. 요런 그래프들이거든요. 아, 요거 말고 요거 먼저 볼게요. 요게 지금 딱 그 모양새예요. 지금 그래프를 조금 복잡하게 그려놓긴 했는데 간단하게 핵심만 말하면 이렇게 생긴 함수예요. 이렇게 생긴 함수입니다. 이 함수 끊어진 데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연속이죠. 연속의 조건이 뭐야? 빵꾸난 데 없고 분리되지 않고 그거죠? 분리되지도 않고 빵꾸도 안 났으니까 얘는 연속 맞아요. 그죠? 근데 요 점에서 보세요. 요 점에서 이쪽에서 올 때 미분값은 이렇게 올라가죠. 근데 이쪽 살짝만 지나도 미분계수가 바뀌죠. 음수로 바뀌죠. 양수의 음수로 확 바뀌죠. 연속적으로 존재하지 않죠. 미분계수가 확 바뀌죠. 저렇게 되는 점들이 있으면 미분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연속은 되지만 미분이 불가능한 애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으로 저런 아이들 첨점이라고 하거든요. 뾰족점이라고 해요. 첨점. 그래서 연속이면 미분 가능하다는 불가능, 거짓이에요. 왜냐면 연속이지만 미분 불가인 애들이 있어서. 그럼 연속이지만 미분 불가능한 애들이 누가 있다고? 첨점을 갖고 있는 아이들. 아주 단적으로 얘기하면 뾰족하게 티 나온 애들, 뾰족하게 꺾인 애들. 존재하는 경우에는 미분이 불가능하다. 요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런 애들 때문에 미분이 가능하다고 다 연속인 것도, 미분이 가능하면 다 연속은 맞는데
연속이라고 해서 다 미분이 가능한 건 아니다. 오케이? 그럼 얘들아 잘 봐봐. 아까 그 카테고리 다시 그려볼게. 전체 함수라는 집합 안에 연속인 함수가 있고요. 이 연속인 함수 안에 미분 가능한 함수가 있어요. 그럼 나 여기서 질문. 불연속인 함수는 미분 가능한가? 맞게 아니게. 맞게 아니게. 아니요. 왜? 미분 가능한 함수는 다 어디 안에 있어요? 연속인 거 안에 있어요. 불연속은 애시당초 미분이 불가능해요. 구간을 제한을 두면 될 수도 있어요. 아주 일부분만 잘라서 보면. 하지만 전체 범위에서 따지면 불연속인 부분은 미분이 불가능합니다. 필수예제 6번. 다음 함수의 x는 1에서의 연속성과 미분 가능성을 조사하라고 했어요. 저런 함수는 그려서 보면 편하거든요. 절대값 x 빼기 1을 한번 그려봅시다. 첫 번째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는 x 빼기 1 함수를 그려요. 두 번째 뭐 하셔야 돼요? 얘한테 절대값 씌워서 올려야 돼요. 그러면 얘들아 요 안에 거에다 절대값을 씌운 거니까 요 값은 절대로 음수일 수 없어요. 절대로 0 이상이어야 돼요. 반드시 0 이상이어야 된다. 그럼 반드시 0 이상인데 무엇이? 결론적으로는 함수값이 반드시 0 이상이니까 함수값이 음수로 떨어지는 이쪽이 어떻게 된다? 꺾여 올라간다. 그래서 내가 찾는 그래프는 최종적으로 내가 찾는 그래프는 이렇게 된 애가 돼요. 그럼 잘 봅시다. x는 1에서 지금 뭐 발생해요? 첨점 발생하죠. 첨점이 있으면 미분 가능하다고 안 하다고? 안 하다고. 연속은 가능하죠. 끊어진 데 없이, 빈 데 없이 다 있으니까. 그래서 연속이지만 미분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얘의 x는 1에서의 연속성과 미분 가능성을 조사하라고 했는데요. 그려보죠. 자, x제곱 플러스 x는 x 곱하기 x 플러스 1이라서 마이너스 1,0이에요. 그죠? 그럼 얘를 쭉 가서 어디까지 간대요? 1까지 간대요. 그럼 쟤를 일부만 잘라야겠죠. 아하, 그럼 내가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서 여기쯤에 잘리겠다. 근데 1부터는 3x 빼기 1이래요. 그럼 이쪽에 이제 3x 빼기 1이 올 건데 어떻게 생기지? 이거에 대한 고민을 맨 처음 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럼 나 이제 첫 번째 연속성부터 확인해 볼게요. 연속성 어떻게 확인합니까? 좌극, 우극 같은지 보시고 함수값 같은지 보시고 그래서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은지까지 이렇게 3단계 거치라고 했어요. 자, 그럼 x는 1에 좌극이 얼마예요 지금? 2고 x는 1에 우극은 2예요. 그럼 좌극, 우극 같으니까 극한값 존재하고요. 함수값은요? 2예요. 극한값, 함수값 다 같아요. 그럼 연속이네요. 연속성 만족하는 걸 확인을 했어요. 그러면 모르긴 몰라도 여기에 이어서 직선이 생길 거다. 어떻게 생길지 모르겠지만 자, 근데 미분 가능성을 보겠습니다. 미분 가능성을 어떻게 따진다고요?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x가 1보다 큰 쪽에서 올 때 요거 랑 x가 1보다 작은 쪽에서 올 때 요거랑 같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x가 1보다 큰 쪽에서 올 때 fx는 누구예요? 쟤죠. x제곱 더하기 x 쟤를 넣을 겁니다. 그럼 x가 1보다 큰 쪽에서 올 때 x 빼기 1분의 x제곱 더하기 x 빼기 2가 되고요. x 더하기 2가 되니까 3일 거예요. 그럼 저 점에서의 어머나, 나 그럼 잘못 봤어 얘들아. 요 1 이상만 들어가는데?
반대로 들어가야 되는데? 니네 왜 아무도 말 안 해줬어? 선생님 창피할까봐 그랬어? 그래서 요거 지금 보면 선생님 아까 요렇게 그려놨었는데 여기만 살아있고 여기만 살아있고 이쪽은 다 버린 거다. 그렇게 보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요거 지금 얼마예요? 3이고요. 요쪽은요? 1보다 작은 쪽으로 갈 때 x 빼기 1분의 3x 빼기 1을 넣으니까 3이죠? 그러면 이 이차함수의 얘랑 저 직선이랑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완벽히 똑같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그래서 저 이차함수랑 얘랑 일직선으로 연결이 된다. 다시 말할게요. 이렇게 생겼는데 x는 1에서 얘도 접선의 기울기가 3이라 가지고 요렇게 연장한 것처럼 된다는 소리예요. 요렇게. 원래는 요렇게 갈 텐데 1을 기준으로 잘라버리는 바람에 요게 요렇게 쭉 이어진다. 요 느낌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직선은 아니지만 이어진다. x는 1에서. 그래서 미분이 가능하다.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차근차근 따지기만 하면 돼요. 그럼 어려운 거 없으니까요. 아우, 목이 자꾸 나가네요. 자, 이 그래프 볼게요. 이 그래프에서 불연속인 거, 미분이 가능하지 않은 거 찾으라고 했습니다. 그럼 불연속성 먼저 확인해 볼게요. 불연속성. 빵꾸 뚫린 거 불연속이라고 그랬어요. 어디? x는 1. 또 빵꾸 어디 뚫렸어? x는 3. 여기 중에는 빵꾸 뚫렸으니까 불연속이겠죠? 요 네모 박스들은 불연속인 x들이에요. 그 다음에 연속인 애들은 누구 있어요? 미분이 불가능한 애들은 누구 있어요? 끊어지거나 첨점이라고 했죠. 끊어진 애들 누구? 여기. 또 여기. 또 첨점인 애 누구 있어? 여기. 뾰족하잖아요. 툭 하고 꺾이잖아요. 그래서 요게 미분이 불가한 점이다. 그래서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다. 그겁니다. 원래 뒤에 것도 오늘 증명해 주려고 했는데 오늘 이거까지 증명하면 니네 머리 터질 것 같아서요. 좀 다른 거 집가기 문제로 또 시켜볼게요. 잠깐만 책 좀 빌려줄래요? 쌤이 집가기 문제로 재밌는 거 시켜줄게요. 괜찮다고? 자, 집가기 문제 써줄게. 칠판에 세 문제고요. 다 푼 사람만 가요. 됐다. 풀이 과정 다 볼 거고요. 모르면 선생님한테 도와달라고 하세요. 풀어서 제출하시고 모르는 거 질문하시고.